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위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그 중에서도 PCSK9 억제제, 파이브레이트 제제,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새로운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입니다. 2019년 유럽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있어서 이런 이상지질혈증을 관리하는 가장 큰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혈중에서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엘리미네이션 시키는 과정까지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가능한 낮게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같은 경우를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55mg/dl까지 낮추자라고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만약에 한 번 이벤트가 있었던 사람이 2년 이내에 세컨 이벤트가 생기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40 이하까지 낮추자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2022년 저희 질동맥경화학회 진료 지침에서도 똑같이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55 미만까지 좀 더 타이트하게 낮추자라는 것들이 이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그런 논문인데요. 보시면 이런 피터 리비가 쓴 논문에 보시면 이제는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어느 단계까지 낮추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거의 발암까지 끝까지 가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권고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이미 에제티밉 그리고 스타틴 그런 가장 기본적인 약제를 말씀드렸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먼저 PCSK9이라고 하는 물질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PCSK9이라고 하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면 저희가 간에 LDL 리셉터가 있거든요. 그 LDL 리셉터는 혈중에 돌아다니는 LDL 콜레스테롤을 잡아서 간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 PCSK9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그 LDL 리셉터에 달라붙어서 얘를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간 표면에 나와 있는 LDL 리셉터의 수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혈중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리무벌 시키는 데 제한이 생기는 거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치료 전략을 생각해 보면 이런 PCSK9을 억제를 해주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LDL 리셉터의 수를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혈중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전으로 PCSK9 이니비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Y자 모양으로 생긴 게 LDL 리셉터고요. 이 리셉터에 이런 세모 모양으로 생긴 LDL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 얘를 간 안으로 받아들이고 LDL 리셉터는 다시 재순환돼서 간 표면으로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런 PCSK9이라고 하는 물질이 달라붙어 버리면 얘가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얘를 파괴시켜 버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PCSK9이라고 하는 얘를 잡게끔 만드는 그런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이제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약물 중에 에볼로쿠맙이라고 하고 나와 있는 것들을 2017년 NEJM에 실렸던 연구를 보시자면 이 연구의 특이할 점은 반드시 생각하실 게 플라시보 군이라고 해서 아무 치료를 안 했던 군과 비교한 게 아니고요. 이 군들은 이미 카디오베스쿨라 디지즈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군들에 있어서 스타턴 치료를 100% 하고 있는 군에 있어서 이 PCSK9 이니비터를 추가했을 때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30 근처까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프라이머리 또는 세컨더리 엔드 포인트를 봤을 때 거의 15%에서 20% 가까이 이 우리 카디오베스쿨라 아웃컴을 호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PCSK9 단독의 효과가 아니라 스타틴을 쓰고 있는 군에 있어서도 이 정도 효과를 볼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효과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FDA 승인을 받아서 에볼로쿠맙 그리고 알리로쿠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약물이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 약물은 첫 번째 1차 약제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스타틴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더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낮춰야 된다든지 아니면 스타틴의 부작용 때문에 스타틴을 충분히 쓸 수 없는 그런 환자들한테 있어서 이 약제를 쓰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2019년 유럽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이렇게 스타틴 치료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될 때 이 PCSK9 이니비터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틴 치료를 충분히 하고 또 에제티밉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PCSK9 이니비터까지 충분히 주게 되면 거의 85%까지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환자들은 다 낮출 수 있는 그런 치료 무기를 우리가 이제 갖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2022년도 지질동맥경화학회 치료 지침에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충분히 쓴 상태에서도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목표치 도달하지 않으면 PCSK9 이니비터를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게 클래스 2A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PCSK9 이니비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파이브레이트 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어떤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얘기를 할 때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겠지만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중성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중성 지방 200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상 지질 혈증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스타틴 치료를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잔존하는 위험들, 왜냐하면 우리가 위험도를 0까지 낮출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언맷 니드가 남아있는 게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TG는 물론 우리가 플랫 같은 것들을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은 물론 LDL 콜레스테롤이 있지만 우리가 이 TG가 높아지게 되면 저희가 이 LDL 중에서도 또 스몰 덴스 LDL이 좀 더 죽상 경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TG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TG 레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왔던 논문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TG 레벨,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라든지 HDL 콜레스테롤을 다 이렇게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TG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숏텀 또는 롱텀 아웃컴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들은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브레이트 제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파 알파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특히 이런 중성지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포3 같은 것들의 합성을 감소시키고 또는 아포A는 증가시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 레벨은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연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연구로 알려져 있는 이 필드 스터디를 보시면 이 연구는 이제 스타틴을 복용하지 않는 진짜 말 그대로 플라시보 환자와 이 파이브레이트 제제를 비교한 그 DM을 갖고 있는 환자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전부를 만족한 건 아니겠지만 몇 가지 그런 CVD 아웃컴에 있어서의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010년도에 나온 어코드 리피드 스터디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DM이 있는 환자한테서 이제 연구를 진행했던 것들인데요. 이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스타틴을 복용을 하고 있는 환자한테 있어서 이제 이 파이브레이트를 추가했던 것들인데 여기서 보시자면 그 TG 레벨은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컴포짓 아웃컴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브그룹 분석을 했을 때 전체군에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이 TG를 가지고 있고 로우 HDL 콜레스테롤 레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에서는 전체군과 다르게 30% 가까운 그 카디오베스쿨라 아웃컴의 감소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환자군보다는 이런 파이브레이트 제제가 하이 TG를 가지고 있는 환자군한테 있어서 더 좋은 효과를 보이겠다. 그리고 그 역시 스타틴을 이미 먹고 있던 환자들한테 있어서 추가적으로 줬을 때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줬던 게 바로 어코드 리피드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연구가 나왔는데요. 2019년 BMJ에 실렸던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건보공단 데이터를 했던 이클립스 리얼 트라이얼이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타틴을 먹고 있는 그룹을 이제 플라시보 대조군으로 놨고 스타틴과 피노파이브레이트를 줬던 군들을 이제 실험군으로 놨었는데요. 여기서는 아까 어코드 스터디와 다르게 모든 페이션트에 있어서 우리가 심혈관 아웃컴의 감소 효과가 거의 한 30% 가까운 효과를 보였고요. 여기서도 하이 TG와 로우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가지고 있는 환자군에서는 더 많은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 왜 아까 필드나 어코드 트라이얼에서는 별로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이지 않았던 게 우리나라 건보공단 데이터를 썼던 이클립스 트라이얼에서는 더 좋게 나왔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이 세 가지 연구에서 다 나왔던 거긴 하겠지만 하이 TG를 가지는 군에서 좀 더 효과가 좋았는데 필드나 어코드 같은 경우들은 그 TG 레벨이 한 154, 162로 비교적 낮았던 반면에 이클립스 리얼 트라이 같은 경우는 200을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였던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인종 차이를 잠깐 놓고 보자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이 동양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유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주로 이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중성지방이 좀 높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더 이런 약효가 더 좋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분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또 오늘 좌장을 하시는 조상호 선생님께서 내셨던 논문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건보공단 데이터를 썼던 DM 환자에 있어서의 그 피노파이브레트의 효과를 봤던 건데, 이거에서도 비슷하게 보시면 그 파이브레트를 썼던 군이 한 20% 가까운 그 카디오베스큘러 아웃컴의 감소 효과를 보였던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있어서의 또 좋은 재미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쇼텀에서도 효과가 있지만 이 약을 오래 먹으면 먹을수록, 그러니까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효과가 더 많아져서 뭐 486일 이상 썼을 경우 같은 경우는 거의 60% 이상의 좋은 효과를 보였다라는 것들을 보이고 있어서 롱텀하게 복용하는 것들이 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던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노파이브레트 같은 경우는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였던 게 있는데, 작년 11월이죠. 얼마 전에 나왔던 그 페마파이브레이트 같은 경우들은 실은 간독성이나 신독성이 좀 더 좋은 약제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약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DM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이제 스타틴을 먹고 있던 그런 환자들한테서 연구를 한번 해봤고요. 이 연구 결과 같은 경우는 0.2mg씩 하루에 2번, 그리고 이제 플라시보 같은 경우를 같이 비교를 했던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저희가 컴퍼지트 아웃컴을 봤었고요.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이 연구 역시도 두 군 간에 별로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와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TG 레벨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차이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중성지방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감소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왜 카디오베스큘러 아웃컴은 별로 차이가 없었을까라고 했을 때 분석이 되는 것들을 보자면, 이 연구에서 이쪽에 보이는 그런 TG 레벨을 많이 감소했지만 오히려 LDL 콜레스테롤 레벨은 10% 이상 증가를 했고 아포B 레벨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컴퍼지트 아웃컴은 나빠진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레날 어떤 그 세이프티 아웃컴도 더 나쁜 걸로 나왔고요. 또 비노스 스럼버 엠볼리즘 같은 것들이 더 플라시보 대비해서 높은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이 페마파이브레트는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건강식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먹는 약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규모로 가장 확실한 연구가 나왔던 게 2019년 NEJM에 실렸던 Reduce E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도 이미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던 군에다가 그 다음에 EPA를 용량을 잘 기억하실 게 4g, 굉장히 많은 용량입니다. 4g을 투여했던 군을 서로 비교를 했던 거고요. 이제 이 환자한테 있어서 어떻게 될지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TG 레벨이 높을 때 이스키미 리스크가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걸 낮추게 되면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이 연구도 이미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한테 있어서 명백한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를 가지고 있는 환자군을 가지고 비교를 했던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보시면 여기 이미 2g씩 2번을 줬기 때문에 하루에 4g이 들어가는 게 이 실험군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때 보시면 이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25% 가까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에서 더 좋은 효과를 보였고요. 뭐 세컨더리 아웃컴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6%, 거의 한 25% 가까운 좋은 효과를 보였던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 결과는 하루에 4g의 EPA를 복용했던 환자군이 이런 이스케믹 아웃컴을 이제 좋게 만들어줬던 효과를 보였던 이제 그런 연구 결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왔던 유러피안 하전으로 실렸던 이베포레이트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건 단순히 아웃컴을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죽상 동맥 경화증의 플렉이 얼마큼 변화가 있었는지를 봤던 것들인데요. 크게 말씀드리면 크게 플렉을 많이 감소시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4g을 투여했던 그런 연구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다양하게 뭐 non-calcified 플렉이라든지 아니면 뭐 fibrous 플렉이라든지 이거는 플렉 종류를 다양하게 봤을 때도 굉장히 플렉을 많이 감소시키는 효과를 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카디오베스큘러 아웃컴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게 우리가 이런 혈관에 보이는 이런 플렉들인데 이 플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여기까지만 말하면 뭐 다 좋은 것 같지만 제가 여기는 실어놓지 않았지만 우리가 올해 7월 달에 미국 심장학회하고 여러 가지 뭐 양 학회에서 나왔던 그런 공관을 보시자면 실은 이 오메가3에 대한 굉장히 약간 실망스러운 결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리듀스 스터디 같은 경우도 대조군으로 썼던 그런 군에서는 미네랄 오일을 먹였었는데 그 미네랄 오일은 오히려 환자군한테 이렇게 플라시보 정도가 아니라 환자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웃컴이 좋게 나온 게 아니냐, 이런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실은 또 거기 뒤에 나왔던 우리가 뭐 2010년도, 2011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뭐 스트렝스 트라이라든지 아니면 오메미 트라이 같은 것들을 보면 또 오메가3에 있어서 별로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나왔던 권고안에서 보시자면 이게 뭐 굳이 먹지 말라는 얘기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특별한 효과가 없다. 그나마 쓰려면 하루 용량은 거의 한 4g 정도의 EPA 정도는 써야만 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이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자면 중성지방에 있어서의 치료 권고하는 500mg/dl가 높으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팬크라티스의 위험성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메가3 지방산이라든지 파이브레이트 제제를 쓰는 것들을 2회 정도로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보다 낮은 200에서 500 미만 정도가 됐을 때는 일단 스타틴 제제를 충분히 써주시고, 스타틴을 충분히 쓰는 상태에서도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P 하루 4g 정도, 굉장히 고용량입니다. 그 정도를 쓰거나 아니면 파이브레이트 제제를 쓰는 것들을 2B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그런 거죠. 그 정도로 쓰는 것들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급여 심사 기준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전통적인 것들이라면 이제 새로운 이상질혈증 치료제가 시장이 굉장히 크게 열리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지만 저희가 코로나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던 그 한 2,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NEJM에 실렸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디스리피네미아에 있어서의 뭐 스타틴, 에제티밉,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브르 제제 이런 것들을 아무리 쓴다 하더라도 항상 남아있는 이런 언맷 니드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들이 있죠. 왜 그런 것들이 남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전통적인 약제들은 아무리 치료를 잘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엔자임이나 리셉터 같은 단백질 레벨에서의 치료를 보여주는 그런 성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처음에 작았던 눈덩이를 굴리다 보면 나중에는 커지게 되잖아요. 저희가 단백질로 막는 약은 거의 이 정도 차원이라면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막지 말고 우리가 이 정도 차원에서부터 막기 시작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왓슨과 크릭에 의해서 제가 발견됐던 저희가 DNA라고 하는 것들이 RNA를 거쳐서 저희가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이 센트럴 도그마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제들은 대부분이 이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거라면 좀 더 상위 레벨, 그런데 DNA는 더블 스트랜드로 되어 있고 핵 안에 있기 때문에 얘를 건드리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해주게 되는 이 RNA를 건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것들이 가장 지금 나와 있는 RNA 타겟팅 드럭들의 이제 시초가 된 것들이고요. 결국은 이 mRNA를 타겟을 해서 이 mRNA를 중간에 없애버리거나 블락킹을 시켜버리면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단백질을 막는 차원이 아니라 더 위로 올라가서 업스트림으로 올라가서 이 mRNA를 막음으로 인해서 단백질을 아예 만들어지지 않게끔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이런 새로운 치료 약제의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전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RNA를 만드는 어떤 제제 같은 것들은 굉장히 우리 피지올로직하게 굉장히 인스테빌리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 버리면 금방 없어진다든지 분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얘를 적절하게 모디피케이션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과정을 하는데 거의 10년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이런 갈락이라고 하는 어떤 염기를 갖다 붙이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염기 같은 것들을 백본의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약제가 10년 만에 나오게 된 것들이고 그런 약제가 드디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까 불안정했던 것들을 굉장히 안정성을 높이고, 그리고 저희가 약제로 쓰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원하는 딱 타겟 유전자에 가서만 저희가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이제 어떤 에이전시로 쓰게 되는 컨주게이션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갈락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을 개발함을 통해서 이것이 대표적으로 간에 딱 갖다 들러붙는, 그래서 간에만 가면 다른 장기는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를 훨씬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자세한 얘기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siRNA라고 하는 그런 기전을 따르는 것과 ASO라고 하는 두 가지 기전을 가지고 지금 약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약제들과 뭐가 다르냐면 결국은 우리가 스몰 몰라큘이나 제가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같은 것도 결국은 다 단백질을 타겟을 하는 거라면 이런 ASO나 siRNA 같은 그런 약제들은 다 mRNA를 타겟팅하는 약제들이다. 그리고 이런 약제들은 훨씬 더 부작용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지만 부작용이 훨씬 더 낮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거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볼루크맘 같은 경우도 2주에 한 번씩 맞거나 아니면 한 달에 맞는 정도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2번만 맞아도 되는, 그러니까 반감기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보면서도 약제를 좀 더 작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PCSK9이라고 하는 물질, 아까 제가 중요한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mRNA 타겟팅 에이전트에 있어서도 여기가 가장 앞서가는 시장이고요. 여기 있어서 이미 상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명으로는 인클리시란,
상품명으로 렉비오라는 게 이미 FDA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승인이 되어 있는 약제고요. 이 약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을 좋게 만들어주는, 결국 이 PCSK9을 아까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는 그 PCSK9 단백질 차원에서 막는 거라면 얘는 그게 아니라 아예 이 PCSK9을 만드는 mRNA를 중간에서부터 불락을 시켜버리면서 아예 PCSK9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LDL 리셉터를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걔가 이제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전. 그러니까 결국 기전은 아까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와 똑같은 겁니다. 다만 좀 더 업스트림에서 억제하는 효과가 보인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인클리시라는 얘는 페이즈 3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다 끝나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카디오바스큘러 디지를 다 가지고 있는 환자군한테 있어서 스타틴 치료를 최대로 이미 하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시면 50% 이상의 LDL 콜레스테롤 레벨 감소 효과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50% 이상, 그리고 절대치로 보시면 50 미만까지 낮췄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좋은 효과들도 같이 보이고 있어서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를 하더라도 공이 모든 어떤 분류를 보더라도 다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효과가 이제 기대되는 그런 약제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2021년에 FDA 승인을 받아서 현재 쓰이고 있는 약제지만 아직 단점이라면 개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한 롱텀 아웃컴,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그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가장, 그리고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제 앞으로는 이 약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그런 약제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라이포프로틴 A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약제 중에는 이걸 치료한 약제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슬픈 일인 게 뭐냐면 얘는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을 나쁘게 만드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지만 얘는 이미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치료 자금이 현재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이제는 이런 아포A, 그러니까 우리가 이 라이포프로틴 A를 만들어내는 이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ASO, 그리고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siRNA 같은 것들을 약제들이 페이즈 2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이 지금 이미 진행 중에 있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결과들이 충분히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약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는 이제 아까 스타틴, 에제티닙 그 이외에 오메가3, 파이브레이트 제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그런 약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가장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이고요. 제가 이런 약제들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뭐니 해도 가장 근본은 충분한 하이포텐트의 스타틴을 써서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낮춰주는 게 일단 1차 목적이고요. 그거 가지고도 충분하게 다뤄지지 못할 때, 그런 언맷 니드가 있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오메가3라든지 아니면 파이브레이트 제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을 추가해서 관리하시는 것들이 환자의 심혈관 질환 관리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